보세요. 동영상 보고 필기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동부필사. 동영상 보고 필기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기. 알겠죠? 수요일까지. 5월 14일까지. 알겠죠? 두 번째,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 나오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고 잘 필기하면서 잘 구분하는 거 개념 정리해라. 염색체 종류에서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차이점과 특징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각각 3가지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얘 3가지, 얘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자,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근데 여기서 자, 관계가 뭐냐면 관계. 자, 관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부는 엄마하고 아빠로 이루어져 있죠? 맞죠? 근데 얘네들이 이혼했대. 이 이혼하게 되면 엄마랑 같이 살아. 그러면 이 엄마 한 명은 부부가 몇 명? 한 명이에요. 부부 관계가 깨졌는데 더 이상 부부는 없죠. 알겠죠? 부부는 빵명이 되죠. 그럼 이혼하기 전에는 부부는 몇 명? 부부는 2명이죠. 왜냐면 이 부부라고 하는 건 관계죠. 부부 관계인 거지. 엄마는 아빠에 대한 부부고 아빠는 엄마에 대한 부부이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는 부부는 2명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혼하게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부부는 없죠. 이것처럼 이 상동 염색체도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개념이야. 그래서 2개의 염색체가 서로 상동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상동 염색체가 몇 개? 2개.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 관계가 끊어졌죠.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상동 염색체 몇 개? 0개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개념인 거 중요하고. 자, 두 번째. 자, 근데 상동 염색체는 이런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하면 형성되는지의 특징이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동 관계가 형성되냐면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입니다. 물려받은 염색체. 이 모양과 크기 같은 이 염색체 쌍이 서로 각각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물려받아서 부모한테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입니다. 그래야지만 상동 관계가 형성되고 상동체가 모두 있을 때를 2개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 이 부모들은 우리의 엄마 아빠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죠.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염체를 하나씩 주긴 했지만 속 안에 들어있는 유전적 구성은 어때요? 다르겠죠. 엄마 아빠가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속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 정보는 좀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이 염색체, 상동 염체들은 유전 정보는 다르겠죠. 유전 정보는 다르다. 자, 물론 일부가 일치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체가 다 같진 않을 거다. 알겠죠? 염체가 전체가 다 같은 확률은 2의 500승분의 1이에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0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동 염색체는 서로 붙어 있지 않고 유리되어 존재합니다. 유리되어 존재한다. 자, 유리되어 있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특징 중에서 약간 예외들이 있어. 상동 염색체에서 예외.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에 대한 예외. 이거에 대한 예외는 무슨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진 않지만 상동인 거. 뭐가 있니? 성 염색체가 있죠. 그죠?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다. 맞다.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리되어 존재한다의 예외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외. 나중에 감수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체 형성하는 거 아니? 두 상동체가 서로 붙어버리죠? 붙었지만 상동 관계 맞죠? 그죠? 이가 염색체가 바로 예외다. 서로 붙어 있지만 상동 관계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성립한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염색 분체는 첫 번째, 이 첫 번째 특징하고 똑같아. 상동 염체하고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좀 헷갈려. 개념적으로 좀 헷갈린다고. 자, 염색 분체도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관계예요. 염색 분체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 형성되는 그 특징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거든요. 마찬가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염색 분체 관계가 형성되냐면 바로 복제입니다.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입니다. 그럼 복제가 안 되면 염색 분체가 아닌가요? 네. 복제가 안 되면 염색 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 안에 문제 좀 풀어봤으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가 이건 엄마한테 받은 1번, 이건 아빠한테 받은 1번이고 상동이야. 여기 염색 분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아마 염색 분체를 안 물어볼 겁니다.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염색 분체를 물어본다면 아마도 세포 주기에 대한 이해를 묻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물어봅니다.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는 염색 분체가 없는 거야. 이게 복제가 돼서 이렇게 형성되면 염색 분체가 있는 거야, 이제. 알겠죠? 얘네들은 염색 분체 관계인 거야, 이제. 이해되죠? 이거 반드시 복제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복제되어 형성됐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은 당연히 똑같고 모두 똑같아. 유전적 구성도 똑같아야죠. 유전 정보도 같아야죠. 유전적 구성이 같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 문제 풀 때마다 염색 분체쌍이 그림에 나오거나 상동 염체가 그림에 나오면 이 두 번째 특징을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써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만 합니다. 알겠죠? 이거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염색 분체쌍은 반드시 부착되어 존재합니다. 떨어져 있는 염색 분체는 없다. 반드시 부착되어 존재한다. 왜냐하면 복제가 될 때 붙어서 복제되기 때문에 붙어서 형성되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은 건 염색 분체가 아니라고 봐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복제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없는 거죠. 복제가 안 된 거니까. 그죠? 각각 하나씩 받은 거잖아, 부모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색 분체가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부터가 일단 개념의 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상과 핵형. 핵상과 핵형. 첫 번째, 핵상. 개념을 좀 많이 까먹었을 텐데, 자, 핵상은 염색체의 구조의 뜻이 있습니다. 염체의 구조 또는 DNA의 상대적인 양 등등등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핵상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정의를 알려줄 테니까. 알려주고 나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물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핵상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떤 핵상이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에서의 핵상은 EN과 N이 있고요.
근데 이 핵상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핵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상이 세포계, 염색체계 아니면 핵이계. 그러니까 핵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염색체의 핵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게 아니면 핵에 대한 핵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게 아니면 세포에 대한 핵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니? 핵상은 반드시 대상이 세포입니다. 알겠죠? 염색체는 절대 핵상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색체의 핵상은 뭐냐?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염색체마다 핵상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핵상은 반드시 뭐다? 세포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핵상이라고 하는 건 세포에만 핵상이 있는 거고, 알겠지? 근데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모두 다 쌍으로 존재하면 그 세포의 핵상을 E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EN인 세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이 엄마 거 또는 아빠 거 하나씩만 존재한다면 핵상이 N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 세포의 핵상을. 그래서 세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거 AND. 엄마 거 아빠 거 모두 있으면 EN. 엄마 거 또는 아빠 거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핵상을 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핵상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세포다. 얘도 세포가 바로 핵상이 N이다. 특정 염색체나 또는 핵을 가지고 핵상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알겠죠?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핵상에 대한 개념이 세포라는 걸 알면 핵상과 핵형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편해져. 왜냐면 핵형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야. 염색체가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핵형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핵형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의 모양과 수이기 때문에 염색체 하나만 가지고도 핵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핵형은. 하지만 핵상은 반드시 세포만. 세포를 대상으로만 한다. 그래서 이 핵상의 특징은 색깔이 이렇게 별로 없냐? 너무 아픈데. 자, 특징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체세포의 핵상은 EN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 종에 상관없이 핵상이라고 하는 건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데 체세포라면 다 EN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물어보지 마. 핵상을 얘기할 때 염색수까지 써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냥 핵상은 N과 EN인 거고 체세포는 무조건 EN이야. 염색체 숫자는 상관이 없어. 염색체 수가 2개든 1개든 10개든 12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핵상은 다 EN입니다. 알겠죠? 핵상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 개수는 안 나와 있잖아요. 맞죠? 염체가 5개든 6개든 7개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게 쌍으로 이루어지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짝수겠죠. 염체 개수가 짝수로 존재하겠죠. 이거랑 비교해서 핵형은 정확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핵상은 정의를 잘 물어보지 않지만 핵형은 정의를 많이 물어봅니다. 왜? 명확하니까 정의가. 정의가 염색체의 모양과 수입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바로 핵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핵형의 대상은 염색체가 있는 모든 건 다 핵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염체 따로따로 한 개도 핵형을 얘기할 수 있고 염색체가 들어있는 세포의 핵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세포와 이 세포의 핵형은 다르다 같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세포의 X 염색체와 Y염체는 핵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염색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핵형을 얘기할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자, 모양은 근데 염체가 되게 조그마잖아. 세포도 조그만데 염체는 더 조그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염색체 모양이 네모인지 세모인지를 따지진 않겠죠. 근데 모양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빨리 앉아. 자, 이 모양은 길이와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와 두께가 다른 건 모양이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모양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교재 안 갖고 왔나?
1관에서 가져올래? 아, 네. 빨리. 어떻게 해요? 1관에 내 책상 위에 있을 거야. 아. 그러니까 2개 갖고 오면 돼. 이거 2개. 이게 필기하는 종이하고 이 문제집 2개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을 거야. 이 2개 갖고 오면 돼. 한시로. 자, 그리고 이 숫자는 염체 숫자를 카운팅하는 방법은 네, 교재 이론서하고 문제집. 자, 숫자를 세는 방법은 크게 2가지만 좀 고려하면 됩니다. 상동 염색체 일대의 염색체 개수는 이 상동 염체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형성된다고? 엄마 아빠. 어떻게 알았지?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엄마 아빠는 쌍둥이가 아니니까 유전 구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이 2개 염체를 같은 걸로 쳐야 돼, 다른 걸로 쳐야 돼. 그러니까 2개로 카운팅해야 되겠죠.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다르니까 같은 염체라고 치부할 수가 없겠지. 그지? 하지만 염색 분체쌍은 속에 들어있는 정보도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염색 분체쌍은 1개로 카운팅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염체의 숫자를 다 셀 수 있다. 그래서 핵형의 특징은 자, 이 핵상은 생명체의 체세포라면 다 EN인데 그렇게 핵상이 같기는 되게 쉽잖아. 하지만 핵형이 같으려면 모양도 같고 숫자도 다 같아야죠. 모양도 같고 숫자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핵형은 종특이성과 성별특이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종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다. 자, 그러니까 이 핵형이 같으려면 모두 같고 모두 같아야 돼. 종도 같고 성별도 같아야죠. 그러니까 너네 4명은 핵형이 같은 거죠. 너네 4명의 체세포는 핵형이 같은 거죠. 하지만 나랑은 다르죠. 네. 뭐가 달라요? 성명. 성염체가 다르죠. 상은 똑같지만 성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체세포일지라도 핵형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유전자는 누가 더 많아요? 같은 하나의 체세포에 들은 유전자량. 여자. 왜? X요. X는 길이가 긴데 이 길이와 모양이 바로 이 길이와 두께가 유전자량이 비례하니까. 알겠죠? 기본적인 문제는 틀리지 말고. 자, 분열 주기. 자, 분열 주기는 크게 2가지 분열로 나눕니다. 핵 분열기와 이 구분 기준은 교재마다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나는 개념적으로 나눈 거야. 시기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자, 핵 분열기로 처음 쓰면 안 되지. 간기와 분열기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열기는 또 2개로 나뉩니다. 핵이 분열되는 핵 분열기와 그리고 세포에는 핵이 있고 핵을 재면 나머지를 뭐라 그래? 세포만. 막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고 얘기해. 그렇죠? 이게 핵이고 핵을 재면 나머지 공간을 뭐라고 하냐고. 세포지.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큰일 나네. 한 글자만 얘기하면 어떡해. 세포질 분열기로 나뉩니다. 핵 분열기와 세포질 분열기로. 오케이? 그 중에서 자, 간기는 또 3개로 나뉘죠. 뭐로 나뉘어지는지는 알잖아. 예은아? 딴짓하지 말고 얘기해봐. G1. S. G2. 오케이. 핵 분열기는 전중말로 나뉘죠. 여기까지는 중딩 때 배운 거. 맞지? 여기까지는 중딩. 고딩 때는 이제 간기 배우죠? 다 갖고 왔어? 다 나왔는데 3가지가 안 돼. 괜찮아. 이거면 됐어요. 내가 가져갈게. 자, 그러면 자, 일단 간기는 분열기와 분열기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기. 그럼 실질적으로 간기 때는 분열한다 안 한다? 분열 안 한다. 자, 그럼 분열 안 하고 있을 때는 염색사로 존재할까요? 염색체로 존재할까요? 염색사. 왜? 안 분열해서. 안 분열해서? 자, 그러니까 유전물질 입장에서, 유전 정보 입장에서 염색사일 때 정보를 열람하기가 좋겠니? 아니면 염색체일 때 열람하기가 좋겠니? 염색체.
염색 4.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냐면 니네 집에 있는 책장 있잖아. 책장을 엎어놓은 거예요. 진짜 엎어가지고 다 섞어놓고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묶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머리카락의 정보가 어디 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염체일 때는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럼 염체는 왜 만들어? 단순하게 분열하려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둘이 붙여서 끊기 편하게 하려고. 나누기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구조가 염색체인 거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유전 정보를 제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거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원래 중요한 기능이잖아. 근데 염색체일 때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염색체일 상태는 되게 짧게 있어야 돼? 아니면 오랫동안 있어야 돼? 짧게. 되게 짧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감기가 차지하고 이 분열기는 10% 미만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 세포는 죽어. 염색 사일 때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기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감기의 공통적인 특징 다 알고 있는 거 한 개씩만 얘기해 봅시다. 지은아. 감기의 공통적인 특징. 지호야? 염색 4. 고맙다. 염색 4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염색 4는 이 구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핵막으로 이렇게 가둬놔야죠. 그래서 핵막과 인이 뚜렷하다. 예은아? 또. 질. 왜 이렇게 세포질 좋아해? 세포질. 맞아요. 세포질 뭐? 세포질에. 세포질에. 생장. 생장이 일어납니다. 공통적으로. 세포질이 커진다. 세포질 생장. 이 세포질의 생장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포질 생장이란 세포 내 소기관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생장이고, 그리고 세포 질이 커지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세포질의 생장이고, 알겠죠? 이 두 가지 모두 세포의 세포질의 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포 주기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포 주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자, 이게 감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 중에서 S기를 먼저 할게요. 자, S기 때는 DNA가 2배로 복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 염색체가 복제되는 게 아니라 DNA가 복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염색체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제한 상태에서 한 번에 염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염체를 만들면서 복제하는 게 아니라 DNA부터 2배로 복제하는 시기가 S기고, 자, 그러면 이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건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가 뭐야? DNA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어우, 고맙다 진짜. 뉴클레오타이드를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드는 게 핵산이죠. DNA와 RNA죠. 알고 있지? 알면 얘기해. 알았지? 아는 척 해야 된다. 그럼 다 모른다고 판단하면 내가 다 얘기해 줘야 된다. 알겠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중간에 끊는다. 안 그러면 다들 다 해줘야 된다고. 내가 힘들다고 죽는다고 지금 문제도 풀어줘야 되는데. 자, DNA가 2배가 복제되는 이 과정은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용은 동화작용이게 이화작용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동화작용이겠죠. 중합시키는 거니까.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거니까. 알겠죠? 동화작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으로 한번 이어볼게. 동화작용이니까 물질 대사야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물질 대사니까 뭐가 필요해? 에이? 효소는 언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리보솜이. 전에 만들어야지. 지원기 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희 지원기 때
효소가 많아진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 효소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 단백질이지.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어디야? 그래서 리보솜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리보솜은 또 어디서 만들어져? 이거 모르나? 리보솜은 인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인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인이 발달한다. 됐나요? 이게 지원기 때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 S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S기의 특징부터 잘 기억해 주는 게 좋다고. 자, 그러면 G2기의 특징은 얘는 뭐를 준비하는 거? 전기를 준비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전기를 먼저 하자고. 자, 전기 때는 이제 분열이 시작됐지. 분열이 시작됐으니까 염색 사가 염색체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게 뚝딱 바뀌게, 서서히 바뀌게. 뚝딱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사인 상태의 전기도 있고 염색체인 상태의 전기도 있는 거야. 알겠지? 문제 보고선 이거 염색체는 염치가 없으니까 전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서서히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서서히 바뀌면서 핵막과 인도 서서히 소실되는 거야. 알겠죠? 핵막과 인이 소실된다. 자, 그리고 양극에 있는 양극의 중심체에서 방투사가 형성된다. 자, 이 중심체가 양극에 있으면 중심체가 몇 개? 2개. 얘가 2개 있는 거지? 이 중심체를 언제 만든다? 전 단계인 G2기 때 만든다. 알겠죠? 그래서 G2기 때 중심체가 2개가 완성된다. 자, 근데 중심체 한 개가 중심이 몇 개로 되어 있다? 기억 안 나니? 2개. 이게 중심립. 네. 이거 2개 합쳐지면 뭐다고? 중심체. 네. 얘가 중심립, 2개 합치면 중심체. 기억나니? 이게 가느다란 어떤 관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중심체 2개 완성되는 건 G2기지만 왜? 이렇게 봤는데 얘가 여기 좀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돌아봤는데 얘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나한테도 그렇게 쳐다봐. 나한테도 그렇게 쳐다본다고. 적응해야 돼. 중심립과 중심체의 개수를 한번 써보자. 지원기, 아유, 씨. 또 보이니? 지원기? 네. 여러분 보이니? 네. 너 보인다고? 안 보여, 정상인데? 각도가 안 보일 텐데? 보여? 중심 입이에요. 립. 립스틱 할 때 립, 1, 2, 4. 그래. 안 족하는구나. 중심립 1개. 그럼 중심체는 몇 개? 0개. 0개겠죠. 중심립이 2개 있어야 중심체가 1개니까. 이게 지원기 때의 상태야. 그럼 S기 때는 중심립이 몇 개? 2개. 중심체는 1개죠. 알겠죠? 그러니까 중심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 중심 S기 때. 하지만 2개는 아직 아닌 거. 그 2개를 완성하는 게 G2기라고요. 그래서 4개, 2개가 된다. 됐나요? 자, 근데 이 중심립과 중심체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단백질이야. 그래서 단백질도 감기 내내 만들어진다고 봐도 돼. 알겠죠? 립! 아우, 시원하다. 그 다음에 전기 때 만들어진 염색체가 중기 때는 중앙에 배열된다.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 또는 뭐 적도면에 배열 다 같은 말. 그러면 중앙에 배열되기 때문에 염색체 관찰이 용이하대. 이게 이해되니? 네. 왜?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중앙에 배열되어 있다고 염색 관찰이 용이해. 전기 때도 관찰하기 용이하지 않나? 근데 쟤는 막 염색사가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
서 있는 것 뿐이지. 더 관찰이 더 용이한 것 같지는 않거든?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어. 표현이 좀 잘못돼서 그래. 염체 관찰이 용이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이 말이 아니라, 핵형 분석 관찰하기 용이한 거야, 원래. 알겠죠? 이게, 핵형 분석하기 용이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와 수와 모양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상염체는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배열하고 마지막에 선염체 배열하죠. 그러면 길이가 누가 더 긴지 알려면 세워놔야지. 이게 꼬부러져 있으면 길이가 누가 더 긴지 모르지. 그래서 이 중기 때는 쫙쫙 펴져 있기 때문에 길이를 재기가 편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핵형 분석하기 용이한 것, 즉 핵형 분석을 할 때 염색체를 관찰하기 때문에 핵형 분석에 관찰하는 그런 염체들이 관찰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후기 때는 이 염색체가 나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방수에 이끌려서 염색체가 양극으로 나뉘기 시작한다. 아직까지 핵분열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핵막이 생기지도 않았고 핵분열이 끝나지도 않았다고. 근데 말기 때는 드디어 핵분열이 종료가 됩니다. 핵분열이 종료된다. 자, 그럼 핵분열이 종료가 됐으니 핵이 2개가 만들어져 있겠죠. 이걸 핵분열이 끝났으니까. 따라서 딸핵이 2개 만들어진다. 그럼 핵이 만들어졌으니까 뭐는 이제 사라져야 돼요? 핵막건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는 사라져 이제? 염색체는 사라져야지. 염색체는 분열할 때만 잠깐 나타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바뀐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분열기에는 염색체만 존재한다. 아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왜? 말기 때는 염색사니까. 이해돼요? 이해되죠? 잘 적어놔 이거. 이게 염색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열기에는 염색사도 존재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포질 분열은 시작합니다. 세포질 분열은 이제 시작한다. 하지만 말기가 끝나도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진 않아서 세포질 분열기에 이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기의 상태는 세포질 분열은 시작하지만 핵분열은 끝난 상태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질에 핵이 2개 있는 상태가 말기입니다. 알겠죠? 자, 핵은 2개지만 세포는 아직 1개인 상태가 말기다. 알겠죠? 그래서 핵 1개당 DNA 상대량이나 아니면 세포 1개당 DNA 상대량 할 때 이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핵 1개당일 때하고 세포 1개당일 때는 다른 거죠. 그래서 말기 때는 핵이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질 분열기 때 이제 나머지 세포질이 분열되는데, 자, 동물하고 식물이 좀 다르게 분열합니다. 자, 동물은 세포질이 약하니까 쫙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리죠. 쭉 함입이 일어나죠. 세포질의 함입. 하지만 식물은 가장 바깥쪽에 단단한 세포벽이 있으니까 함입될 수 없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 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 세포판이 나중에 세포벽으로 분화됩니다. 세포판이 나중에 세포벽으로 분화된다. 자, 분화가 돼서 세포벽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세포판과 세포벽은 같은 물질이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알겠죠? 반드시 세포벽이 형성된다고 하면 틀린 말.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 완료된다. 쉬운데? 색깔이 좀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네. 화학은 쓸 게 별로 없잖아. 얼마나 좋아. 안 듣고 있지? 넘어갑니다.
밑에 보면 그래프 있죠? 네. 자, 이 그래프도 좀 설명해 볼까? 안 해도 되나? 아니에요.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뭔 소리야? 소신 발언에 딴지 걸지 마. DNA 상대량.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인데. 그럼 이 그래프는 왜 그리는지는 아니? 친구야? 그럼 뭐 하는 그래프니? 그 세포 수를 알기 위해서 왜? 그 각 주기마다 왜? 그 얼마나 긴지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포 주기에 대한 시간을 알아보려고? 그래, 계속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넘어갈게요. 세포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세포가 있는데, 여기 내가 관찰하고 있어.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을 관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눈이 점점 감긴다, 너. 분열하고 있는 세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육안으로 간기와 분열기를 구분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육안으로. 쉽다. 쉽죠? 왜냐면 핵막이 있고 염색사가 있고 염색체가 없으면 간기, 핵막이 없고 염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면 분열기. 육안으로 구분하기 편하죠. 보인다니까요. 눈이 안 보이진 않아요. 바이러스처럼 눈에 안 보이진 않는다고. 눈에 보인다고. 물론 현미경, 광현미경으로 봐도 그냥 충분히 크게 보입니다. 관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분열기는 관찰하기가 너무 편하단 말이야. 하지만 뭐는 구분하기가 어려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기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원기, S기, G2기는 전부 다 핵막이 존재하고 염색사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 육안으로 지원기와 S기와 G2기를 구분하기 어렵죠.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알겠죠? 대부분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기들이 어떤 놈은 지원기인지 S기인지 어떤 놈은 G2기인지 이 세 가지 지원기, S기, G2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DNA 상대량이죠. S기가 있고 S기 전에는 복제되기 전이고 S기 다음은 복제가 된 후고 맞아요. 그래서 상대량을 측정을 했더니 이건 정확한 양이 아니라 상대량이기 때문에 2.5, 2.8, 4, 3, 4, 4, 4, 2, 2, 2, 2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상대량이 2인 거하고 4인 거 사이하고 3, 2.8, 2.5가 있잖아요. 그래서 2, 4 쓰고 2인 거 몇 개 계산한 거죠. 알겠죠? 그리고 4인 거 몇 개, 2하고 4 사이 있는 거 몇 개 계산한 거라고요. 알겠죠? 그랬더니 2인 세포들은 세포 주기가 언제? 복제되기 전이니까 지원기다 그거죠. 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포들 중에서 지원기는 이만큼 있다 계산한 거죠. 그리고 사이에 있는 애들 S기 그리고 4인 건 복제가 끝났으니까 G2기부터 분열기까지 다 들어가더라. 자, 그런데 조금 심한 가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니까. 자, 이 상대량이 세포 한 개당이라면 상대량이라면 M 말기 때도 세포는 몇 개야? 아직 한 개지. 그건 두 배가 복제된 상태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한 개당이라면 M 말기까지 여기 다 들어간다고. 여기 4인 거에. 알겠죠? 자, 근데 이 상대량 중에 핵 한 개당이라면 핵 한 개당 상대량이라면 M 말기 때는 핵이 두 개 됐으니까 이제 반띵 됐죠? 그럼 핵 한 개당 속에 들어가 있는 상대량은 반띵이 된 상태니까 여기 2에 들어가야지. 이해돼요? 핵 한 개당이라면 이 2인 거에 M 말기가 포함된다고요. 지원기하고 M 말기가 여기 들어간다고. 알겠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S기, 여기는 G2기부터 M 후기까지 들어갑니다. 이해되나요? 이걸 잘 구분해서 적어놔. 내가 만약에 내신 문제 낸다면 이런 걸 낼 겁니다.
근데 뭐 선생님들이 센스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니 안 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범위가 또 넓으니까 또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범위가 좀 좁으면 이런 거 내면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설명을 해줘도 틀리거든.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나타나는 이런 세포들의 숫자가 뭐랑 비례하냐면 세포 주기에 비례하더라.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세포 주기가 긴 거는 무슨 기? G1기더라. 알겠죠? 근데 이거를 외우지는 말고 문제마다 다를 수 있다. 알겠죠? 어떤 문제에서는 G2가 더 많을 수도 있고 S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G1기가 더 무조건 많은 건 아니고 세포들마다 세포 주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세포들의 개수가 그 세포 주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응용 문제 해보자. 오른쪽 위에 올라가면 분화가 끝난 세포, 분화가 끝난 세포. 자, 분화가 끝난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형질 세포. 너네 이렇게 배웠지? 방어적이 했잖아요. 형질 세포. 형질 세포는 분화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비림프가 분화돼가지고 형질 세포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근데 형질 세포는 분화할 수 없죠. 기억 세포는 분화해가지고 형질로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얘는 분화가 끝났죠. 형질 세포. 또는 뭐 근육 세포. 자, 미분화되기 전에는 그 근육 아섬유 이게 분화가 돼서 근육 세포로 바뀌니까 이 근육 섬유도 근육 세포도 분화가 끝난 세포. 구조가 좀 다르잖아. 자, 근육 세포하고 이 피부 세포하고 모양이 똑같니? 완전 다르죠. 분화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또 뭐가 있지? 신경세포. 신경세포. 내가 지금 쓰는 세포들은 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기능도 다르죠. 다 분화가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분화가 끝난 세포들은 어디서 멈춘다? 지원기에서 멈춰버린다고요. 이거를 분열하다가 중간에 멈추진 않겠지. 처음부터 멈춰야지. 분열하다가 멈추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에너지를 많이 쓴 상태에서 멈출 수는 없잖아. 아예 시작도 안 해야지. 그래서 지원기에서 그냥 멈춰버린다고. 이 지원기에서 멈추는 이러한 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화가 끝난 세포인 형질세포와 근육세포와 신경세포는 어떠한 세포 주기 그래프가 나타날까요? 이거죠. 똑같이 2, 4, 똑같이 세포 수일 때, 뒤에 상대량일 때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자, G1기에서 멈추는데 모든 세포들이 G1기에서 동시에 멈추는 게 아니라 분화가 끝난 세포인 G1기만 멈추는 거지. 그럼 분화가 아직 안 끝났을 때는 계속 분열하겠죠. 막 분열하다가 분화가 끝나면 G1기 때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요입당 해가지고 동시에 멈추고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멈추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분화가 끝난 세포인 G1기 세포는 S기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멈추겠죠. 하지만 분화가 아직 안 끝난 세포는 넘어가겠지. 분화가 아직 안 끝난 S기도 넘어가겠지. 아직 안 끝났으니까. G2기, M기로 계속 가겠지. M기도 다시 넘어오겠지. 알겠죠? 하지만 G1기에 왔을 때 분화가 끝났으면 어떻게 된다고? 멈춘다고. 그럼 점점 멈추는 애들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어떤 세포들의 숫자가 많아져? G1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G1기인 세포만 남겠죠. 이해되지요? 이거를 어떻게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하냐면 여기를 A 구간이라고 치고 여기를 B 구간이라고 치고 그럼 이렇게 되면 A 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B의 세포들의 숫자는 감소된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A만 남는다. 이거죠.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만약에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넣는다면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도 알긴 합니다. 이 물질이 뭐냐면 콜리친이라고 합니다. 콜리친. 이 되게 유명한 물질인데 이 콜리친으로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야. 일부러 분열 못 시켜서. 혹시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들어봤니? 뭐 EN하고 N이랑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럼 3N이 되잖아. 그리고 EN하고 EN이랑 만나면 4N이 되겠죠? 그럼 EN을 만들려면 얘네들이 분열돼야 돼, 안 돼야 돼? 모든 음체가 분열을 안 시키게 하면 되죠.
즉 방수가 안 만들어지게 하면 되는 거죠. 이 물질 넣어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 물질 넣게 되면 방수가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모든 염수체들이 분열이 안 되겠죠. 그래서 2인 생세포를 얻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수 형성이 억제하는 물질 넣게 되면, 자, 그러면 쥐원기 세포일 때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이 방수가 언제 만들어지는데? 분열기의 전기 때 만들어지죠. 네. 그럼 전기까지는 가야지. 그 전에 멈추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까지는 가서 방수사가 만들어질 했더니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분열기까지는 가야지. 그지? 그래서 S기 가고, G축에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갑니다. M기까지 간다고 이렇게. 근데 M기에서 G원기로 못 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A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돼? 감소. 그렇죠. 얘가 이제 줄어드니까 못 가니까 지원기로 못 돌아오니까 얘가 감소되겠지. 그럼 비구원의 세포들은 증가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한 번에 그리면 안 되나? 이거 흰색으로 나타낼게요. 얘만 남겠지. 이해되지요? 응. 넘어갈게요. 이 세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잘 구분하고 내용을 좀 많이 까먹겠지만 문제를 잘 이해하면 좋겠다. 세세포 분열. 이 첫 번째 넘겨 다음 장. 세세포 분열의 첫 번째 뭐 나오니? 분열 장소. 분열 장소 동포필사. 동필사. 두 번째 뭐니? 의. 의도 동포필사. 동영상 보고 잘 적어와. 근데 시험은 다 볼 거야 이제. 시험 빼먹고 보지 않을 거야. 알지? 한 번은 무조건 써봐야 돼. 한 번은 무조건 써봐야 돼. 왜냐면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해서 1등급 나오는 게 아니야. 모든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쉬운 거에서 안 틀려. 작년하고 너무 달라. 내가 작년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설명해주고, 내가 잘 체계적으로 제가 설명했다고 수업을 했다고 내가 느꼈어. 근데 성적이 작년보다 뭐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쉬운 걸 애들이 많이 틀렸어. 알겠죠?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내가 서태를 잘 안 봤어. 그 차이야 정말로. 내가 해주는 만큼 너네들은 흡수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어. 알아서 열심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안 그렇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쟤네들 점수인데 설마 안 하겠어? 라고 생각했거든. 안 하더라고. 내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더라고. 그냥 문제만 풀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이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은 다 봅니다. 똑같이. 내가 필기를 안 했어도 동필사 한 것도 다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안 봐요 물어보지 마. 다 볼 거야. 알겠죠? 한 번은 딱 시험 보자.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의까지 동필사. 야,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 물론 너네만 보긴 하지만 다른 애 안 보여주기 창피하잖아. 자꾸 이상 소리 내지 말라고. 다른 애들 못 보여준다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세세포 분열 과정. 얘는 두 쌍의 상동 염수체로 표현할 겁니다. 두 쌍의 상동으로. 아마 여기 한 쌍 쓰는 거 있고 두 쌍 쓰는 거 있잖아요. 한 쌍을 안 써도 됩니다. 두 쌍만 쓸 겁니다. 그냥 넓게 쓰세요. 넓게. 자, 근데 세세포 분열은 몇 단계로 나눠라? 4단계. 다 까먹었네. 세세포 분열은 어떻게? G1, S, G2. 그건 간기고. 지원기, N. 분열기, M2. 새로운 지원기. 알겠니? 지원기, 분열기, 새로운 지원기 이렇게 세 개로만 나눠라. 전중 후 말은 물어볼 때만 생각해라. 알겠죠? 이 세 단계는 염색체의 숫자라든가 대상대당이라든가 염색 분체수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 단계로만 구분하시면 된다. 그럼 내가 세포 주기 뭐야? 물어보면 이 세 개로만 대답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지원기예요. 분열기예요. 분열기의 전기요, 중기요, 후기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분열기예요. 대답하면 된다고. 이게 만약에 체세포 분열이라면. 체세포 분열이라면. 그래서 지원기 때 M1, M2, F1, F1, M2, F2. 엄마의 1번, 아빠의 1번. 엄마의 2번, 아빠의 2번. 이렇게 두 쌍의 선형체에 대한 체세포 분열 과정을 그려보자. 자, 근데 이상하죠? 지원기는 간기 아니야? 간기 때문에 염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염체 그려놨죠? 시작부터 이상한 그림이죠. 그지? 이거는 분열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일 뿐은 정확한 정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네. 따라서 염색 분체 숫자가 4개라고 대답할 수 있다. 알겠죠? 물론 웬만하면 안 물어보겠지만 원래 염색 분체라는 건 뭐라고? 복제가 된 거라고. 근데 복제된 거 없잖아. 네. 하지만 물어볼 수 있다고.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세포 분열에 대한 과정을 주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죠? 물어보면 그냥 염색 분체 4개요 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염색 분체 정확한 정의를 알려줬어.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빵개라고 해야 돼요. 실제로 숙면연구에서 이게 염색 분체가 4개가 아니라 빵개인 걸로 답인 적이 있었어. 와. 4개 쓴 애들은 다 틀렸어. 빵개가 답이야, 빵개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언급을 했다면 빵개. 언급을 안 했다면 그냥 4개. 언급 안 했다면 물어보지도 잘 않을 거야. 물어본다면 이 염색 분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야. 그게 제일 난감하긴 하지. 그 상태가 제일 난감하긴 해. 오류를 수정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정도 잘 안 해줘. 아집이 좀 강해서.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정도 해주는 거야. 너 잘한다. 이렇게 인정도 해준다고. 수정할게. 이렇게 한다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집이 강해서 수정도 잘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래.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막 물어봐줘야 돼. 그래서 염색 분체 물어보나요? 막 물어봐. 얘네들이 오히려. 그럼 이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약간 머뭇거리잖아. 모르는 거야. 그럼 안 물어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꼭 대답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라고. 이 사람 모르는구나. 안 물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분열기 때는 이 염색체가 복제가 되는 상태죠? 네. 복제가 되고 이 복제가 된 게 가운데로 배열된다고요. 네. 자, 근데 잠깐 멈춰 쓰는 거. 얘가 복제가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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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F1, F1. 근데 얘네들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 안 붙죠. 안 붙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M1하고 F1이야. 이게 복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붙었어요. 안 붙었으면 따로따로 움직이니? 아니면 같이 움직이니?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러면 가운데로 모여. 그럼 어떻게 돼? 얘도 가운데로, 얘도 가운데로 모여야지. 네. 얘가 붙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진 않겠죠. 안 붙어 있으니까. 얘도 가운데로, 얘도 가운데로. 맞죠? 그래서 전부 다 쫙 가운데로 배열된다고요. 그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래서 얘도 가운데로 다 배열되겠죠. 붙지 않으니까. 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M1, F1, F1, M2, M2 귀엽지? F2, F2 이게 배열된다고요. 그래서 양극에 있는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된다고요. 근데 이 중심체가 방추사를 쏘잖아. 네. 근데 만약에 쏘는데 얘 안 맞았어. 얘가 이렇게 안 맞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주. 그러면 비분리돼요. 네.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맞겠지. 근데 유전적으로 약간 불안전한 사람이 있어. 이쪽에다가 쏘는 게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태어나는 게 유전입니다. 이걸 쏘는 게 조금 불안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비분리가 되는 거예요. 유전적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다운중군이 다운중군을 낳는 거예요. 실제로. 알겠죠? 그리고 터너중군이 터너중군을 낳는다고. 걔는 불임이구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윌리엄스가 윌리엄스를 낳는다고요. 결실되는 게 좀 유전적으로 좀 강한 거죠. 근데 일반적이라면 다 붙는다. 그래서 정중앙을 나눠 가지겠죠. 알겠죠? 이 방체가 쫙 이렇게 나눠 갖는다. 양쪽으로 똑같이. 그래서 자, 분열 후에 딸세포 속에 이쪽의 딸세포에도 M1 하나, F1 하나, M2 하나, M2 하나, F2 하나. 다른 쪽에도 M1, F1, M2, F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쓴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름을 정확하게 쓰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분열되는지를 잘 정리해라. 여기 이게 M1이면 이게 복제된 거니까 M1이죠. 이 염색 분체니까 붙어 있는 건 얘가 F1, F1, M2, M2, F2, F2인 거죠. 그래서 각각 분열 후에 M1, F1, M2, F2 이렇게 하나씩 가져간다. M1, F1, M2, F2. 그러면 딸세포의 구성하고 모세포의 구성이 어때요? 같다. 알겠죠? 따라서 분열기 때 나눠진 염체가 뭐다? 뭐가 나눠진다? 염색 분체가 끊긴다. 염색 분체가 끊기니까 분열 후에 딸세포의 구성이 어떻다? 같다. 왜냐면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된 거니까. 복제된 거를 나눠 갖는 거니까 똑같은 구성을 갖겠죠. 자, 분열된 염체가 바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 중요한 거.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될 수 있는 이유는 상동 염색체가 복제가 되고 난 다음에 서로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으니까 따로따로 가운데로 배열됐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분열될 수 있었던 거죠. 저 이가염체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가염체를 형성하지 않는 게 세세포 분열. 이가염체 형성하는 건 상동이 분리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고. 그게 감수 분열과의 차이점이라고요. 그래서 핵상화 염체수가 여기 색깔이 있었구나. 빨간색. 핵상과 잘 보이니? 네. 노란색은 없나? 핵상과 염색체 수. 야, 각각의 세포들마다 한번 세보자. 예은아 해보자, 얘. 핵상과 염체 수. EN 4개. 그러니까 끊지 말고 한 번에 대답하면 안 돼. 그냥 얘는 4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4. 얘는요. 얘는 8. 얘는 4. 선생님 아니 잘. 맞지? 얘는요. 얘는 4요. 얘는 8. 이 핵상과 염체수는 서로 비례한다. 핵상이 변하지 않으면 염체수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열될 때는 핵상과 염체수가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DNA 상대량. DNA 상대량. 염색 분체. 아이고 왜 이래. 와, 칠판 오랜만이다. 염색 분체 먼저 할까요? 이름이 뭐니? 시연? 시운. 무슨 시야? 나무 껍데기 무늬. 나무 무늬 무늬예요. 우와. 나무 무늬 운? 네. 구루 무늬 아니라? 네. 시는 무슨 시야? 처음 시요. 처음 나무 무늬다? 그게 약간 나이테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지으신 거야? 아니요, 작년. 장명소에서 돈 내고 돈 낸 이름이구나. 네. 눈물나. 되게 멋있다 근데 뜻이 되게 멋있다. 처음이야. 나무 무늬 운이라는 그 글자 처음 봤어. 지호? 잡초호자야? 아니, 지초지 하늘호요. 진짜 잡초네. 하늘호. 네. 호자가 하늘자가 있나? 저도 돈 주고. 너도 돈 주고. 왜 이렇게 퀄리티가 달라? 어디다 돈 줬어 대체? 퀄리티가 좀 다른데? 조금 돈이 부족해서 생각하고 둘이 서로 비례합니다. 그 염색 분체가 몇 개? 시, 우나, 요놈. 4개. 원래 0이지만 4개. 요놈은? 8개. 8개. 오! 8개. 얘도 8개라고요? 걔 하나는 4개. 2개 합쳐갖고 대답한 거예요? 세포당으로 대답하는 거 항상 두 개 세포를 합치지 않습니다. 됐니? 네. 그러면 상대랑 처음에 2라고 치자. 지호야. 예. 2, 4, 2. 오케이. 서로 비례한다. 알겠죠? 자, 이거랑 비교해서 세포 감수 분열을 비교하면 돼. 감수 분열은 어떤 식으로 분열되는지 각각의 세포 주기마다
핵상과 염체 수, 그 다음에 염색 분체와 DNA 상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료 해석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서. 이거를 헷갈리면 자료 해석을 하더라도 헷갈릴 거예요. 아니 자료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분열의 첫 번째 문이 G1이 감수분열의 첫 번째 분열장소 분열장소 동필사 의도 동필사 저 이건 알아요. 이것도 5월 14일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따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좀 옆에 양쪽 좀 때려. 좀 정도껏 하라고 좀. 세 번째. 의미가 없이 하지 마. 의미가 있을 때만 좀 해. G1, M1, M2 진짜 질문이야? 질문 이렇게 장난스럽게.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지. G1, M1, M2 아, 대답한 거라고? 미리 대답한 거야? 감수분열 과정. 4단계? 이 과정을 얘기한 거구나. 자, 지원기. M1, 말하라고 하면 안 해. M1, M1, M2 생식이요. M2기, 생식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알겠죠? 감수분열 과정일 때 4단계로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두 쌍으로 할게요. M1, F1, M2, F2. 자, 그러면 복제가 돼서 이 M1과 M1, F1과 F1이 복제가 된 다음에 서로 어떻게 된다 이제? 붙어서 이가 염체를 형성한다고요. 이가 염체 형성했으니까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겠지. 그러면 가운데로 모여. 그러면 붙은 채로 가운데로 오겠지. 그지? M1, M1, F1, F1. 길 똑같다 치자. M1, M1, F1, F1.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M2, M2, F2, F2. 서로 붙어 있는 거. 자, 그렇게 형성된, 이렇게 서로 상동체가 붙어 있는 이 염색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하고, 염색 분체가 몇 개 붙어 있다? 4개. 그래서 염색 분체가 4개 있다 그래서 4분 염색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가 염색체는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 2개. 그치, 2개지. 왜냐면 상동 염색체가 한 쌍이니까. 얘들은 서로 똑같은 거니까 2개가 있는 거지. 그치? 이가 염색체의 염색체 개수는 2개다. 염색체의 수는 2개. 자, 그러면 이가 염색체의 숫자를 카운팅은 어떻게 하냐면, 이가 염색체는 엄마 거하고 아빠 거가 서로 붙어 있죠. 그럼 원래 2개였던 게 1개로 바뀌었지. 그러면 2n일 때 염체 개수의 몇 배? 사람은 2n일 때 염체 개수의 몇 개? 46개. 그럼 이가 염체는 몇 개? 23개. 즉 반띵이죠. 체세포의 반띵 또는 생세포 염체 개수가 곧 이가 염체의 숫자입니다. 알겠죠? 이가 염체 숫자는 2n인 세포의 염색체 수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M1기 때 가운데로 배열된 이가 염체들을 양쪽에 있는 중심체로부터 이가 염체 하나씩 이렇게 연결합니다. 어디가 나눠져요? 상동이 끊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1분열 때, 감수 1분열 때는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 분리. 자, 그러면 상동 염체가 분리가 되면 이때까지는 상동 염색이 붙어 있었으니까 2n이었지만 상동이 끊어지면 더 이상 2n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상동 염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열 전과 후가 핵상이 변한다.
알겠죠? 색상이 변하니까 모양이 변하는 분열이다. 그래서 1분열기를 바로 2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1분열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분열이 끝나면 이쪽으로 M1, M1 이쪽으로 M2, M2가 갖다 치자. M2, M2면 여기에 M2, M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물론 얘네들이 어퍼처나 디퍼처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M1이 아니라 뭐가 올 수도 있다? F1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배열 상태가 몇 분의 몇 가지씩? 두 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2승이죠. 몇 쌍이니까? 두 쌍이니까. 그러면 23쌍이면 경우의 수가 2의 23승 가지죠. 그게 약 80만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정자와 어떤 여자의 난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80만 가지, 2의 23승. 그러면 둘이 수정될 확률은 2의 46승. 그게 300억입니다. 알겠죠? 300억 분의 1입니다. 둘이 만날 확률이. 그러니까 그 확률을 뚫고 너네들이 태어난 겁니다. 300억 분의 1로 태어난 겁니다. 아니, 잘못 걸린 알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1등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내가 공부를 못하던, 공부를 잘하던, 내가 뭐 축구를 못하던, 난 항상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 한 사람이에요. 300억 분의 1로 이긴 사람입니다. 다운 중인 애들도 300분의 1로 태어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운 중인 애들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웃기려고 하는 게 진짜야. 뭐가 슬퍼? F1과 F1 그리고 M2, M2. 그래서 마찬가지 M2기 때도 양극의 중심체로부터 방수가 형성돼서 쪼개지는데, 자, 이때는 뭐가 끊겨요? 염세 분체가 나눠지겠다. 그래서 2분열기 때는 염세 분체가 분열돼서 2분열 전과 후에 염색체의 구성이 어떻다? 같다. 색상도 같고, 그지?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이게 체세포 분열하고 다른 점은 체세포 분열 때는 분열 전과 후가 몇 N으로 일정하다? 2N으로. 하지만 감수 2분열기 때는 N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분열 전에 있는 세포가 핵상이 N이라면 감수 2분열이고 2N이라면 체세포 분열일 거다. 똑같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더라도. 그래서 핵상이 똑같으니까 동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 후에 똑같은 염색체를 갖는 딸세포가 각각 2개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M1, M2, M1, M2, F1, F2, F1, F2. 이 됐죠? 자, 그럼 핵상과 염체수. 자, 지은아 해보자, 얘. 맨 처음에 지원기. 이거 원래 좀 위로 올라가야 돼. 좀 위에다 써, 이거. 요놈, 얘는 4. 맞지? 얘도. 얘는 4. 요놈. 그렇지. 얘는 2. 얘는 2. 그렇지. 서로 비례한다. 핵상 염체수는 비례한다. 염색 분체수와 DNA 상대량. 지호야 해보자. 염색 분체수. 요놈. 4개. 4개. 8개. 8개. 4개. 2개. 그렇지. 뒤에 상대는 처음에 2라고 치면? 2, 4, 2, 1. 그렇지.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냐면 G1기의 염색 분체와 상대량과 누구랑 어느 시기랑 똑같아요? M2기랑 같아요. 그래서 G1기하고 M2기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지원기인지 M2기인지 구분할 때 단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같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지원기하고 M2기를 구분해요? 핵상으로 구분하면 되겠다. 알겠죠? 회색 분열, 감수 분열. 세분열 어떻게 한다고? 세분열 지원기, 분열기, 새로운 지원기. 감수 분열은 지원, M1, M2, 생식이. 물론 같은 생각도 나눠서 생각이 계속 보자. 그리고 염색체 핵상이거나 핵상이거나 염색체 되는구나. 핵상, 염색체, 염색체 다음에 디생력, 그리고 염분의 변화, 분열 염색체, 분열되는 염색체. 그리고 사실 보수. 와, 힘들다 이제. 얼마나 힘들다. 자, 분열색의 특징이 세세포 분열은 간기 몇 번? 간기 한 번에 분열기 한 번이 바로 세세포 분열의 특징입니다. 근데 감수 분열은 간기는 똑같이 한 번이지만 분열기 2회. 이게 문제인 거죠. 분열기 감기는 한 번인데 이 분열기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간기 없이, 중간에 간기 없이. 그래서 반띵 돼서 4분의 1배가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핵상의 변화가 각각의 주기마다 쓸 거야. 어떻게 뭐 몇 배 된다, 뭐 그대로다, 뭐 이거 안 쓰고 그냥 각각의 주기마다 써주면 되니까. 지원기 때 2n, 분열기 때 n, 얘도 2n.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도 안 변하겠죠. 왜냐면 염색체 수와 핵상은 서로 비례하니까요. 맞죠? 염색체 수를 우리 사람의 염색체 수로 쓴다면 46, 46, 46으로 변화가 없겠죠. 자, 근데 여기 지원기는 지금 똑같잖아요. 이 지원기가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 처음 상태는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도 2n이고 얘도 46이겠지. 근데 M1기 때는 복제가 된 상태니까 이 분열기하고 똑같지. 그래서 얘도 2n이고 얘도 46이지. 근데 1분열기 때 분열이 끝나면 뭐가 분리돼? 상동이 분리되니까 n으로 되죠. 그러니까 핵상이 반 줄었으니까 염색도 23개 되고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똑같이 변화가 없겠죠. 이런 체계를 좀 이해하라고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상대량이 처음에 2라고 치면 이 뒤에 상대량은 염색 분체와 서로 비례하니까 4, 2가 되고 얘가 2였으니까 4, 2, 1이 되겠죠. 둘이 같고 얘는 4배죠. 알겠죠? 이 특징들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자, 염색 분체도 원래는 없는 거지만 그냥 46으로 치자. 복제가 안 되니까 원래 없는 거지만. 자, 92, 46, 46, 92, 46, 23이다. 그래서 이 분열기 때는 이 채색 분열의 분열기 때는 뭐가 분리? 염색 분체 분리. 감수 1분열기 때 상동 분리. 감수 2분열기 때 그렇지, 염색 분체 분리. 자, 딸세포가 채세포 분열 때는 한 번 분열했을 때 2개로 되죠. 그럼 딸세포가 또 분열하지. 그래서 2의 n승으로 증가됩니다. 자, 이때 이 n은 분열 횟수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 개인 세포가 10번 분열하면 1024개가 됩니다. 알겠죠? 한 개인 세포가. 근데 한 개인 세포가 있는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세포가 있죠. 그러니까 1024 곱하기 원래 있던 세포들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024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세포들은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증가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진핵세포는 한 번 분열할 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냥 생각해봐. 우리 진핵세포들. 한 번 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 8시간. 2시간. 2시간 후에 분열되면 내가 만약에 다쳤어. 그러면 2시간 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메꿔줘야죠. 그러게.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하루? 2시간 지나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야지. 2시간 뒤에 보여야지. 이게 좀 이렇게 메꿔줬네 보여야지. 근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2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길게는 24시간, 좀 짧게는 20시간. 그러니까 하루는 지나야 돼요. 하루는 지나야 한 번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쫙 펴였어. 이게 하루 만에 안 닿죠? 한 이틀, 3일 지나야지만 좀 메꿔지죠? 그 이유가 많은 세포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지. 근데 대장균 같은 원핵세포는 2시간 걸립니다. 뭐야, 진짜? 너는 대장균을 봤나 봐, 어디서. 들었나 봐. 대장균이 2시간 걸려요.
원핵세포. 가장 간단한 구조인 원핵세포. 그리고 암세포도 2시간 걸려. 오? 암세포가 엄청 빨라. 알겠죠? 분열속도가 되게 빠르다. 암세포도. 근데 암세포도 똑같이 응. 저희 몸에서 그냥 똑같은 세포였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빨라요? 분열을 멈추는 기능이 상실된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분열하다가 어떻게 돼야 돼? 멈춰요. 분열을 멈추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 근데 걔는 죽거나 분열 멈추는 기능이 상실된 거야. 그러니까 스위치가 고장난 거야. 끄는 스위치가 고장난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분열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포들이 필요한 곳에 있는 세포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곳에 분화된 세포가 있어야지 심장세포에 암세포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교실에 어린애들이 둘이 막 뛰어다니고 생각하면 돼. 이 교실에는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뛰어들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암세포인 거야.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바뀌고 기능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알겠죠? 원래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암세포라는 거죠. 알겠죠? 다른 세포들을 방해하니까. 걔가 다 뺏어 먹는 거죠. 영양분들을. 그러니까 이 심장에 만약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가 영양분과 산소를 다 뺏어가고 심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요. 이게 되죠? 자, 근데 감수분열 과정은 딸세포 숫자가 2의 n승으로 증가되진 않죠. 왜냐면 딸세포가 또 분열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정자인 경우에는 4n, 난자인 경우에는 n입니다. 자, 이때 n은 분열 횟수가 아니라 정자의 모세포인 정원세포의 수입니다. 정원세포가 1개가 있으면 감수분열 결과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4배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원세포들은 정자가 되면 정원세포는 어떻게 돼? 얘는 사라지는 거죠. 정원세포 1개가 정자 4개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난원세포도 얘는 n이잖아. 그러면 난원세포 1개가 뭐로 바뀐다? 난자 1개로 바뀐다. 그럼 난원세포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폐경이죠. 이해되죠? 이 난원세포가 그럼 숫자가 많아야 되겠네요. 이 난원세포는 그럼 언제 만드냐면 뱃속에서 만듭니다. 뱃속에서 막 난원세포를 늘려놔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그 난원세포로 평생 사는 거예요. 이 난원세포 그럼 언제 분열하냐면 사춘기 때 분열하기 시작해요. 이 난원세포가 복제가 돼서 막 늘려놓고 사춘기 2차 성징 때 막 감수분열 해가지고 난자 하나씩 만든다고요. 만들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근데 왜 얘는요 왜 4개가 아니라 왜 n개 1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4개 뭉쳐서 세포질을 한쪽으로 몰아요. 이거를 세포질 불균등 분열이라 그래. 한쪽으로 세포질을 다 몰아서 왜냐면 정자는 뭐밖에 안 줘? 수정하면 정자는 머리밖에 안 주죠. 그럼 모든 어떤 뭐 세포 소견이라든가 영양물질들은 다 누가 갖고 있어야 돼? 난자가. 그러니까 난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난자를 한쪽으로 다 몰아서 난자 1개만 만듭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n개인 거는 세포질의 불균등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1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원세포하고 난원세포는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정자와 난자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 이 정원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하면 어떻게 돼? 정원세포의 수가 늘어나. 알겠죠? 이 정원세포가 감수분열하면 정자를 만들어. 그러면 얘는 정원세포는 체세포분열하고 감수를 둘 다 하나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시간에 따른 DNA 성대량 그래프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4야. 2였다가 4였다가 줄었어. 이게 뭐요? 이게 정자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내가 감수분열만 그렸구나. 체세포들을 그려야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무슨 분열 한 개요? 체세포. 몇 번 한 개요? 2번 한 거지. 그러면 1개의 정원세포가
두 번의 세포 분열을 하게 했으니까 정원세포 몇 개 되겠니? 네. 4개 되겠지. 그러면 이 얘가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정자? 4개. 아 16개. 16개의 정자가 만들어지겠죠. 완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둘 다 할 수 있는 세포인 정원세포 또는 난원세포를 나타낸 그래프다. 모든 세포가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진 않는다. 알겠죠?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만 좀 해석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아, 어지럽냐. 세포 주기 한번 써볼까? 세포 주기 언제? 지원. 이거 무슨 분열? 감수 분열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봐봐. 있어야 돼. 오케이. 지원기, 여기 S기, 여기 G2이고 뒤에 상대랑은 그냥 세포당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 어디까지 들어가요? M 말기까지 다 들어가요. 알겠죠? 자, 감수 분열이면 처음에 2인 거 지원기입니다. 네. 맞죠? 그리고 사이는 S. S기 똑같아. 여기까지. 여기도 똑같아. 여기는 G2기부터 M1기. 그쵸. M1의 말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M1의 말기가 끝나면 뭐예요? M2기는 어디로 들어가? 1번. 반띵돼야지. 아, 네. 지원기가 같아지죠. 아까 지원기하고 M2기는 같다 그랬죠. 상대랑이. 네. 그지? 그래서 M2기는 1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지원기 세포를 가지고 모든 세포의 핵산이 2N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말. 맞지? 하지만 여기는 안 되죠. 왜?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M2기는 핵상이 N이잖아요. 그러니까 2N이라고 하면 틀렸죠. 모든 세포가 2N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M2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N과 N이 모두 들어있다. 알겠죠? 그럼 M2기가 분열이 끝나면 생세포는 이 한 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만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의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다. 알겠죠? 자, 뒤에 문제 보면